어떤 오브젝트를 넣어야 배경이 좀 더 풍족해질지 같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 총 3단계, 뭐 이게 꼭 나눠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어떤 포인트냐? 외곽 형태. 이거는 이제 실루엣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2번으로 오브젝트 구성. 배경 요소 안에다가 내가 과연 무엇을 넣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될지, 드로잉이라던가 투시라던가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고, 색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래도 그림에 있어서 색만큼 중요한 거는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까지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 같긴 해요. 이 1, 2, 3번을. 배경 일러스트, 게임 스킨 일러스트를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유형이 2개가 있는데, 직육면체 박스 뒤에 배경이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네모 모양으로 표시가 들어가서 여기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얘는 되게 가까운 공간이고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요. 물체들이 가깝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오브젝트랑 캐릭터랑 조금 더 친밀하게 붙어있는 이제 그런 구성이 있고, 약간 밤 하늘이라던가 이펙트라던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제 떠 있어서 이 뒤에 약간 캐릭터의 특성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투시와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늑대 소환하는 캐릭터다, 그럼 막 뒤에 늑대이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 둘은 약간 구성 방식이 좀 달라요. 실제로 캐릭터가 이 배경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배경에 들어갈 오브젝트를 먼저 구상을 하신 다음에 얘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투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릴 때 허공에 떠있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를 땅바닥에 세우면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어떤 투시가 들어가 있는지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이 땅 모티브를 없애자라기보다는 배경 자체가 캐릭터랑 조금 멀리 있는 구성이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늘이 아무래도 강조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외곽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늘 쪽부터 보자면 이펙트가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뭔가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조를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뭔가 애매하게 마감된 것보다는 명확하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정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여기로 향하는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해줄 거고요. 단순히 이 형태라는 것도 그냥 깎아놓는 게 아니라 묘사의 일부기 때문에 외곽도 재밌게 만들어주면 볼거리가 생겨서 좋습니다. 틈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텍스처 브러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고요. 땅을 멀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 같은 게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캐릭터가 여기 있고 딱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캐릭터는 여기 있고 뒤에 배경은 이쯤에 있어서 얘가 여기서 뭘 하든 간에 얘한테는 영향을 안 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멀다, 가깝다. 표시를 아주 멀게 해준다 라고 하면 빛의 영향을 거의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의 영향은 받겠지만 지금 이 이펙트의 강한 빛의 영향은 거의 안 받겠죠. 그래서 색이 조금 더 정적이게 되고, 땅의 형태가 굴곡 같은 게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생기게 됩니다. 아주 멀리서 언덕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땅 형태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바닥을 채우고 있습니다로 나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곽도 연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언덕이랑 저쪽 언덕이 겹쳐져서 끊기는 부분 같은 걸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재밌어요. 코어 형태는 다 안 나오긴 했는데 이제 외곽을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만 두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만들어주긴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잡고 이제 색감 얘기랑 실루엣 얘기를 같이 하면서 좀 가야 되거든요. 오브젝트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대비를 주기로 결정한 색감은 뭘까요? 뭘까요?
노란색 이펙트랑 뒤에 전반적으로 이제 캐릭터 중심색이 파란색이잖아요. 또 얘네 둘이서 색 대비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게 이제 그림의 메인 컨셉이란 말이에요. 노란색이랑 파란색 계열 좀 진한 요게 이제 주제부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계속 강조해줄 필요가 있어요. 초록색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 배경에 대비가 하나 더 생깁니다. 파란색이랑 초록색 간의 대비가. 그래서 그림이 원래는 여기 노란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지금 보색이잖아요. 보색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색이 하나 더 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대비가 일어났던 색이 삼각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색배합을 시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색깔 구성 방식이고 이 색배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주제부를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초록색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제부에 들어가야지, 포인트 컬러로. 배경에 들어가 버리면 얘의 색 대비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색배합 방식은 무엇이냐? 아까는 요렇게 됐죠. 얘는 진짜 강해요. 색이 지금 안 그래도 보색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한테서도 멀고 얘한테서도 먼 색이에요. 그래서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얘네 셋이서 균형을 가지면서 서로를 이제 강조를 해주게 되는 컬러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보색 대비를 강조하는 거지 얘 같은 이제 포인트 컬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유지를 하되 이쪽 특히 조금 면적이 넓게 나오는 쪽에 유사색 계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쪽이든 추가를 해서 얘랑 얘는 묶이고 얘는 포인트로 유사보색 대비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아니라 보라색 쪽으로 가주면은 굉장히 그림이 자연스러워지게 될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배경을 예쁘게 깎는다고 해도 캐릭터랑 안 어울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고려를 하면서 약간 보라색으로 가보고요. 당연히 이쪽 배경도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명도 대비를 조금 강하게 더 줄 거고요. 여기가 어둡고 엄청나게 어둡고 엄청나게 밝은 빛이랑 강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가 주제부이기 때문에 유사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도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이 뒤로 빠지는 부분에 약간 톤은 좀 다양하게 써주셔도 되고 채도를 좀 살려주면 참 예쁘게 나오죠. 땅이 멀어지면은 구름 같은 것도 좀 더 잘 보일 거거든요. 지평선 수준으로 땅을 멀게 빼주면 구름이 이제 여기 이렇게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캐릭터가 좀 공중에 있는 이미지고 그런 경우에는 실루엣을 재밌게 만들기가 훨씬 편해져요. 자연물은 넣으면 넣을수록 복잡하고 재밌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아까 잡아준 보라색이랑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색 이용을 하되 여기만큼 대비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게 구름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여기는 이펙트 들어가는데 여긴 넣을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배경 일러스트에서는 넣을 게 없는 구간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볼 게 없다는 거고 그런 그림이 심심해지는 거니까. 근데 마땅히 이제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고 갖고 있는 오브젝트 커다란 것도 없고 뭐 건물 넣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상태면 자연물을 열심히 넣어줘야죠. 그래서 구름을 잡았으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해줘야죠. 보이게 해주려고 톤을 조금 다른 걸 써보려고 할 때 골라야 되는 최선의 색은 지금 이 배경에서 나오지 않은 테마색 노란색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끝에 쪽에 빛으로 넣어줍니다. 저 뒤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얘처럼 앞에가 밝고 뒤에가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입체감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앞뒤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줍시다. 제가 지금 이 구름 잡아준 것도 그렇고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요. 뾰족하게. 그리고 밑에서 삼각형을 받쳐주는 이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위에 구름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펙트도 그 라인 따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위치는. 그래서 이쪽은 짜잘하게 뭐를 많이 채우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림의 모든 부분이. 근데 대비감은 엄청 많이 나오지 않게 존재는 하는구나, 채웠구나, 근데 눈이 엄청 많이 가진 않는다 정도 수준으로 쭉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까지나 얼굴이랑 이펙트 쪽이니까요. 이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무료 이미지들 있잖아요. 저작권 프리로 풀려있는 이미지들 중에 은하수라던가 별이 나온 사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괜찮아요. 저도 이거 그냥 보이는 거 받은 거라. 은하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별이 퍼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밝고 어두움이라던가 이런 묘사라던가 이런 게 존재하는 이미지들이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 밝음 레이어를 써줍니다. 이게 어떤 레이어냐면은 이 위에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즉 이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의 밝은 부분만 갖다 쓰는 레이어예요.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더 밝으면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얘 까만색이죠. 까만색 위에 하얀색이 얹혔을 때만 보이게 됩니다. 어두운 거 위에다가 밝은 거를 합성하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레이어라서 색깔 영향을 거의 안 받고 별이라던가 묘사라던가 이런 부분만 따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지워주시기도 하고 흘려주시기도 하면서 이쪽은 하늘이라서 이펙트 이외에는 나올 만한 묘사가 거의 없는데 그 정보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사진 합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셔도 괜찮겠지만 실제 사진을 쓰는 게 퀄리티가 굉장히 빠르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끊기지 않도록 빛 같은 거 조금 신경 써서 넣어주시고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노란색 빛이 엄청 강렬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서 강렬하다라는 거는 강조가 아무리 돼도 부족합니다. 내가 십자별 이펙트를 넣을 거야. 그러면 더 강하게 해주세요. 캐릭터 앞에 있는 작은 오브젝트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바닥에 빛이 비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퍼지는 효과 같은 것도 길고 과감하게 이런 이펙트들까지 다 어떤 형태, 덩어리 이런 걸 살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부피가 좀 더 커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어두운 데에다가 아주 좁은 밝음으로 색감 대비를 많이 주고 있는 상태라서 부피를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을 건데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진짜 과감하게 한 요 정도 두께로 막 이렇게 넣어서 입체감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뭘 넣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배경 쪽에도 노란색을 좀 넣어주면 좋거든요. 자의 느낌을 살려서 땅에서 약간 나오는 같은 포인트, 마치 퀘스트 장소 같네요. 지금 상태에서도 대비가 좀 어느 정도 노란색 빛을 받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는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강조를 해줘도 물론 좋아요. 위에가 어둠 가득 있네. 여기 지금 다 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경을 좀 만들자. 그리고 푸른색 뉘앙스를 다시 좀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가까이에 있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얘는 약간 땅에서 보면은 거의 산에 가깝겠죠. 바위산. 그래서 엄청 높이 떠 있는 구름이 실루엣을 좀 뚫고 나간 것처럼 근경도 자기 자신만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아무래도 실루엣이 재밌어지니까. 그리고 바닥에도 재질 묘사 조금 다르게 할 만한 요소가 생기고 이쪽에 한번 썼으면 이쪽은 완전 근경이고 약간 원경, 조금 더 멀리 있는 친구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멀게 설정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묘사가 안 들어가면은 이 언덕은 도대체 얼마나 멀게 있는 거지? 라는 게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바위산, 조금 멀리 있는 거, 더 멀리 있는 거 스케일과 묘사 정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공간감 자체를 강조하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신경 쓸 게 무지 많죠? 이쪽에 만약에 굴곡이 좀 더 필요하다 혹은 이제 유적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를 조금 넣고 싶다, 떠돌아다니는 캐릭터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나 구조물 같은 걸 넣어주셔도 되는데 진짜 실루엣만 보일 정도로 아주 작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빌딩 수준일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진 친구들 말고 빗무리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들 좀 배치해줘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판타지의 장점이죠. 얼마든지 꾸며도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은 이펙트도 원형을 그리면서 이쪽이 앞쪽, 그 뒤로 가면서 조금 더 대비가 낮게 나오는 커다란 원형을 그리면서 이펙트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펙트가 그냥 단순히 화려하게 장식했구나 이게 아니라 얘도 어떤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거리감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쪽에 밝은 거 있고 꺾여서 어두우면 보이고 이게 좋다고 한 것도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조금 화려해졌는데 꾸미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왔네요. 강조를 해준 부분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살펴보면은 실루엣 예쁘게 깎기, 자연물이니까 유기적이고 둥글게, 그리고 바닥 자체를 원경으로 날려버리고 근경을 따로 추가했어요. 이쪽 구간에다가 색 같은 경우에도 삼각형으로 대비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유사보색 대비를 강조를 해가지고 파란색, 노란색, 거기에 아주 약간 푸른기가 도는 보라색 계열까지 이렇게 모티브를 줘서 색감까지 수정을 해봤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도 구름이라던가 이펙트를 추가한다던가 이런 걸로 단순히 둥글게 했을 때 조금 지루해지기 쉬운 형태들을 이 외곽 쪽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경을 만들게 되는지 구성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